2023년 세계 여행 플랫폼 트립어드바이저가 발표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여행자들이 선정한 가장 친절한 나라 순위. 한국은 아시아권에서 5위 안에 드는 기록을 세웠죠. 하지만 이 통계가 나오기 전 어느 한 외국인 여행자의 후기 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기적을 경험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기적이라는 게 대단한 관광지도, 화려한 케이팝 공연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한 명의 버스 기사가 보여준 행동. 그게 전부였습니다. 규정상으론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선택이었죠. 그런데 그 선택 하나가 한 나라의 이미지를 바꿔놓았습니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외국인이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냥요. 한국 사람이니까요. 과연 그날 밤 경주의 막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병우입니다. 올해 58, 경주에서 버스를 모는 기사죠. 벌써 3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사고 기록도 30년이고요.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동료들은 저를 경주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그냥 평범한 별명이에요.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런데 몇 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밤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첫 차를 몰고 하루 종일 손님들을 태우고 내리고,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막차 시간이 다가오죠.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조금 넘었어요.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류장에 낯선 얼굴들이 보이더군요. 작은 배낭을 맨 외국인 남녀 2명. 그리고 그 옆에는 시각장애인 부부도 서 계셨습니다. 버스 문을 열자 외국인 남자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요. 번역기를 켜서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경주역 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버스는 역까지 가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미 막차 시간이었습니다. 규정상으론 더 이상 손님을 태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표정을 보니 뭔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불안해 보였어요. 길을 잃은 아이들처럼요. 그때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셨습니다. 기사님, 저 사람들 경주역 가야 한대요. 어쩌죠? 할머니가 간단한 영어로 외국인들과 얘기를 나누더니 제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은 배낭여행 중인 캐나다 부부였고 오늘 밤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버스 노선을 잘못 알고 탔던 거죠. 기차 시간이 자정이래요. 지금 안 가면 못 타요. 할머니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규정은 분명했어요. 막차 시간이 지났고 노선도 정해져 있고 그냥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면 그만이었죠. 하지만요, 제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앉아 계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이미 제 결심은 끝나 있었습니다. 시간표가 나를 멈추라고 했지만 마음은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버스 안에 계시던 시각장애인 부부도 할머니도 그 외국인 부부도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냥 운전대를 잡았어요. 경주역 가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저는 버스를 돌렸습니다. 정규 노선이 아닌 경주역 방향으로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외국인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땡큐, 땡큐. 그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규정을 어긴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혼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먼저였으니까요. 버스는 천천히 경주역으로 향했습니다. 밤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저는 백미러로 그 외국인 부부를 봤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남자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되풀이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경주역까지는 버스로 갈 수 있는 정류장이 없었어요. 제가 임의로 노선을 바꿀 순 있지만 역 바로 앞까지 들어갈 순 없었거든요.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서 내려도 10분은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정까지는 30분밖에 남지 않았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버스를 차고지에 세우고 저는 제 승용차로 달려갔습니다. 동료 한 명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병호 형, 어디 가요? 손님 좀 태워다 줘야 해. 지금요? 근무 끝났잖아요. 응. 그래도 해야 돼.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 차에 시동을 걸고 다시 버스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외국인 부부와 시각장애인 부부를 제 차에 태웠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타셨고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특히 외국인 남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No, no you don't have to? 아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가요. 밤바람을 맞으며 차를 몰았습니다. 경주의 밤은 참 고요했어요.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백미러를 보니 외국인 여자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남자도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요. 할머니가 제게 작게 말했어요. 기사님, 복 받을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에만 집중했죠. 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자정 20분 전. 기차 시간에 맞출 수 있었어요. 외국인 부부가 차에서 내리면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코리아 카인드 피플. 한국 친절한 사람들. 그 말이 제게는 어떤 상이라 불릴 만했습니다. 세상 어떤 표창장보다 값진 말이었어요. 저는 그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잘 가세요. 조심히요. 그들이 역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팔을 툭 치며 말했어요. 기사님, 우리도 가요. 너무 늦었어요. 네, 그러죠. 시각장애인 부부와 할머니를 모두 집 앞까지 태워드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내가 깨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손님 좀 태워다 줬어. 막차 끝나고요? 응. 급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유난히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경주시청에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청으로 갔더니 담당 공무원이 저를 반겼습니다. 최병호 기사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기사님, 이거 보세요. 공무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외국인 여행 후기 사이트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 이야기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외국인 부부가 쓴 글이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기적을 경험했다.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은 제 행동을 기적이라고 표현했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길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랬습니다. We will never forget Korea and we will come back. 우리는 한국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다시 올 것이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큰 일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시청에서는 제게 감사패를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죠. 결국 작은 행사가 열렸고 저는 그 자리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날 시장님이 말했어요. 최병호 기사님, 당신이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건 한국인의 정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에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실 저는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제 버스 안에서 한 승객이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심정지였습니다. 저는 즉시 버스를 세우고 심폐소생술을 했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가슴 압박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분은 살아났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거창한 이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때 저는 의인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난 게 중요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버스를 몰고 손님들을 태우고 내리고, 그런데 가끔 외국인 승객들이 탈 때면 묘한 기분이 들어요. 혹시 그때 그 부부의 후기를 보고 한국에 온 사람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날 젊은 외국인 남자가 버스에 탔습니다. 배낭을 메고 있었죠. 그가 저를 보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코리아 굿!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제스처가 왜 그렇게 기분 좋던지. 아마 제가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온 건 아닐까 싶었어요. 버스 기사라는 직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늦은 밤에 집에 돌아오는 삶. 누군가는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이 일이 좋아요.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그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모는 버스는 그저 사람을 나르는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출근길이고, 누군가에겐 여행의 시작이고, 또 누군가에겐 집으로 가는 마지막 길이에요. 그 모든 길 위에서 저는 그저 안전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모시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첫 차를 몰기 위해서죠. 버스에 시동을 걸고 아침 거리로 나섰어요. 첫 정류장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웃으며 올라오셨어요. 기사님, 오늘도 안전하게 부탁해요. 네, 할머니. 편히 가세요.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의 아침을 여는 첫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저는 이 소리가 좋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함께 시작한다는 게 참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밤 제가 만약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그냥 규정대로 죄송하지만
저희 버스는 역까지 안 갑니다라고 말하고 끝냈다면 아마 아무 일도 없었겠죠. 그 외국인 부부도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고, 저도 그냥 평범한 하루를 마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이렇게 큰 의미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해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의 기적처럼 다가갈 수 있다는 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 길 위에 있는 한 그 따뜻함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아름다운 관광지나 발전된 도시로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정이 살아있는 곳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을 만드는 건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